일론 머스크는 최근 주비와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뉴럴링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뉴럴링크에 관한 생각은 만화책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었는데요. 실제 기업을 만들어서 실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뉴럴링크는 2016년 설립된 일론 머스크의 회사입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뇌와 척추의 부상을 치료하고 손상된 뇌 기능을 회복시켜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아왔었는데요.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도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뇌의 기능을 잃거나 장애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일들을 우리는 SF 영화에서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것을 현실에서 이루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인 뉴럴링크이죠. 뇌 임플란트는 우리 인간의 뇌에 미세 전극을 발생시키는 칩을 이식해서 뇌의 생체 전기 신호를 컴퓨터로 해석하고 컨트롤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닉 램지 의대 교수팀은 루게리병 환자를 대상으로 뇌 임플란트 수술에 성공하면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었었는데요. 환자의 뇌 운동 영역 피질에 소형 전극을 이식해서 환자의 가슴에 이식한 무선 송신기와 연결했었는데요. 가슴의 무선 송신기는 뇌에서 발생한 미세한 전기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가 머릿속으로 알파벳을 떠올리면 뇌에서 발생하는 특정 전기 신호를 컴퓨터가 분석해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는 처음 이 기술을 시도했기 때문에 알파벳 하나를 표현하는데 수십 초가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뇌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2016년 뉴럴링크를 설립했습니다. 뉴럴링크는 2019년에 사람 뇌에 이식할 수 있는 폴리머 소재의 전극과 초소형 칩으로 구성된 실제 인터페이스 장치를 발표했습니다. 개발된 뉴럴링크 인터페이스는 2020년에는 돼지 실험에 사용되었고 2021년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뉴럴링크는 이 실험들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에서 나아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도 나서게 되었는데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DA가 임상실험을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 부분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경우에 칩 과열에 따른 뇌조직 손상 가능성과 뇌에 이식한 칩을 제거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임상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현실적인 장벽과 사람들 대부분의 고정관념을 뉴럴링크가 무너뜨리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과 난치성 질병을 극복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늘 새로운 도전에는 회의적인 입장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실제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뉴런은 전기 신호를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서로 떨어진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신호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기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전극 신호를 발생시키더라도 분명 기술적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 뉴럴링크 기술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에 뇌를 업로드하고 나서 다시 다운로드하는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정말 SF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해킹이라든지 인간의 불안정한 생각들이 그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뉴럴링크의 기술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와 척추의 부상을 치료하고 손상된 인간의 뇌 기능을 회복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다움을 빼앗고 혼란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 속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가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인간의 뇌에 칩을 삽입할 때까지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많은 검사를 해야 하고, 또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간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될 것이고, 정말 안전한 수준까지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필요한 정보의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FDA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뉴럴링크의 칩 삽입 기술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뉴럴링크는 초기에 인간의 뇌와 신체 사이에서 연결이 끊어진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뉴럴링크의 초기 목표입니다. 뉴럴링크의 두 번째 목표는 시력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을 잃었거나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를 연결해서 뇌에 신호를 전달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용하는 카메라에 따라서 다른 파장을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사람의 눈을 레이더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즉 사이보그가 만들어져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보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상황이 더 빨리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뉴럴링크가 이루려고 하는 기술보다 먼저 인간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궁극적 목표는 생물학적 생각과 디지털적 생각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심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휴대하며 메모리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과 원리가 같다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을 놓고 나오면 우리는 신체 부위의 일부를 놓고 나온 것처럼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인간 신체 부위가 연장된 것과도 같다라고 했는데요. 눈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다루지만 크게 보면 이미 같은 원리로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론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타이핑하는 속도보다 시각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속도는 수백만 배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는 인간의 손으로 입력하는 한계를 개선해서 더 빠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뇌는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원시적인 뇌와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고차원적 뇌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만족시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론을 보게 되면 저차원적인 욕구가 가장 강해서 먼저 충족되어야만 고차원적 욕구로 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고픔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다른 고차원적 욕구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뇌의 세 번째 요소가 되면 저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 뉴럴링크의 기술과 인간 뇌의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것보다 먼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시대에 우리 인간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에게 무엇이든 요청하면 얻을 수 있게 되는 시대에 인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아주 철학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주제이고 재미있는 인터뷰였는데요.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